6번 문항입니다. 지금 탄화수소를 강철 용기에서 연소를 시켰다고 되어 있고, 지금 연소 전후에, 그러니까 반응 용기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질량을 나타내줬고요. 대신 이 질량은 정확한 값을 준 게 아니라 이렇게 위수를 통해서 주어졌네요. 일단 반응에 대한 조금 상황을 읽어보자면, 이제 반응 전에는 탄화수소를 산소에 반응을 시켰고, 반응 후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됐는데 지금 O2가 남아있죠. O2가 남아있다는 뜻은 탄화수소는 완전 연소가 됐지만 지금 산소는 일부만 사용되고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탄화수소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분자식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주어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전체 물수가 지금 Y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전체 물수가 Y몰로 또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거냐면, 이제 탄화수소랑 산소가 반응을 했을 때 CO2랑 H2 그리고 남아있는 O2가 있죠. 여기서 지금 얘는 소모되지 않은 거니까 제외를 하고, 지금 소모되는, 그러니까 반응물에서 소모되는 몰수가 그 생성물에서 생성되는 몰수, 이게 정확히 동일한 값을 가져야지만 이 전체 몰수 Y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거냐면, 이 탄화수소와 산소의 계수, 이 합과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물에 대한 계수의 합이 동일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그 정보를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볼게요. 분명히 사용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일단 탄화수소 CmHn에 대해서 일단 반응식을 어느 정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O2랑 반응을 했고, 이게 이산화탄소랑 물이 됐죠. 그리고 남아있는 O2가 있습니다. 여기서 1로 맞춰주게 되면은 이건 M, 그리고 이건 2분의 N, 이거는 M 플러스 4분의 N,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겠네요. 방금 그 말씀드린 거를 써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반응 계수의 합이 같다고 했죠. 그러면 1 플러스 M 플러스 4분의 N은 M 플러스 2분의 N이 될 테고, 이걸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M은 지워질 테고, 그리고 4분의 N을 이쪽 변으로 옮겨주게 되면은 4분의 N은 1이 되고, 그럼 N은 1이 되겠네요. 여기선 M에 대한 정보는 알아낼 수가 없겠네요. 그럼 일단 탄화수소는 CmH4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밑에 반응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CmH4 플러스 M 플러스 1 플러스 1 2 MCO2 플러스 2분의 N이니까 2H2,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일단 안 쓴 정보를 한번 써볼게요. M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3.3xg이라고 줬는데, 여기서 조금 양론에 대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 생성된 이산화탄소에서 포함된 탄소의 질량 같은 경우에는 이 오로지 탄화수소에 포함된 탄소의 질량과 동일하겠죠. 그 점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탄소의 질량을 한번 도출을 해볼게요. CO2에서 지금 3.3xg 중에서 44분의 12만큼, 그러니까 전체 분자량분의 탄소의 원자량만큼, 이 비율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게 탄소의 질량이 되겠죠. 그러면 분하게 되고 3에서 그러면 곱해주면 0.9xg의 C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0.9xg의 C가 있고, 지금 전체가 xg이죠. 전체가 xg에서 그러면 H가 0.1xg이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실험식의 정보를 조금 알아보자면, 지금 일단 질량의 비율은 9대 1이에요. 그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인데, 요거에 대해서 각각의 원자량을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반응 계수의 비가 되겠죠. 이 분자 실험식의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럼 12대 1로 나눠주게 되면, 그러면 4분의 3대 4분의 4이기 때문에 3대 4가 되겠죠. 그러면 C 3x 대 H 4x가 되는 건데,
지금 저희는 아까 전에 H가 4라는 이거 N이 4라는 걸 구했죠. 그럼 좀 이거는 3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식을 전체를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C3H4 더하기 4O2는 3CO2 더하기 2H2O. 지금 이 반응식, 완결된 반응식에서 한번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탄화수소 1몰이 연소가 됐을 때 물이 3몰이 생성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이게 1몰이 생성이 소모가 됐을 때는 물이 2몰이 생성이 되겠죠. 기억이 틀린 목입니다. 이제 연소 후에 물의 몰수를 물어봤는데, 생성된 물의 몰수가 0.4Y몰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작냐라고 물어본다는 뜻은 직접 H2O의 몰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0.4Y몰에서 대소관계를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0.4Y몰만큼 생성이 됐다고 해줄게요. 이렇게 되면 지금 반응 계수가 2대 3이기 때문에 지금 생성된 CO2의 몰수도 0.6Y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산을 해주면은 전체 몰수가 Y몰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는 지금 남아있는 O2가 있죠. 여기서 남아있는 O2가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이걸 합쳤을 때 이미 Y몰이 돼버리는데, 지금 O2까지 합쳐버리면 Y몰이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O2와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Y몰이 될 수 있으려면은 생성된 H2O의 질량은 0.4Y몰보다는 작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목입니다. 이제 디귿 보기를 들어가 보자면, 연소 후에 남아있는 O2의 질량을 물어봤어요. 이건 정확하게 구하라고 줬네요. 이런 경우에는 좀 다양한 접근법이 있어요. 일단 그 중에서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남아있는 O2의 질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응 전에 존재하던 O2가 4Xg 있었잖아요. 4Xg 있었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생성물에 포함된 이 O의 산소의 질량, 이거를 빼주게 된다면 그러면 이 남아있는 O2의 질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간접적으로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CO2와 H2에 각각 들어있는 질량을 한번 구해보자면, CO2에는 지금 이게 3.3Xg이라고 아까 제가 문제에서 줬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0.9Xg이 C라는 걸 구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4Xg이 O의 질량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번엔 H2O에 들어있는 C의 질량을, O의 질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이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 0.1Xg이라고 수소의 질량이 이렇게 나왔었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수소와 이 전체 물 분자의 질량비를 구해보면은 18대 2이기 때문에 9분의 1, 그러니까 1대 9죠. 근데 0.1Xg의 수소가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물의 질량은 0.9Xg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0.9Xg에서 수소의 질량이 0.1Xg을 빼주게 되면 0.8Xg의 산소가 되겠죠. 이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3.2Xg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 생성물에 소모된 게 3.2Xg이기 때문에 빼주게 되면은 0.8Xg이 맞네요. 그럼 디귿은 맞는 보기고, 그래서 답은 5번을 내주시면 되는데, 사실 방금 풀이 과정에서 조금 더 풀이 과정을 좀 단순화 시킬 수가 있어요.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O2가 남아있었고, 여기서 지금 방금 CO2의 질량을, O의 질량을 바로 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3.3Xg의 CO2가 생성이 됐는데, 여기서 0.9Xg 만큼의 C가 생성이 됐으므로, 소모가 됐으므로,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의 질량은 다시 쓸게요. 2.4Xg 이 산소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 하나만 구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H2에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산소의 질량도 조금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산소와 그리고 물에 들어있는 산소, 이 각각의 질량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질량의 비율은 정확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의 개수와 여기에 들어있는 산소의 개수의 비율에 딱 정확히 떨어지겠죠. 개수의 비율은 몰수의 비율을 뜻하게 되고, 그러면 6대 2, 그러니까 즉 3대 1이 되겠네요. 왜냐면 지금 O2가 여긴 3몰, 그리고 여긴 O가 2몰 있으니까요. 그러면 3대 1 몰수비니까, 그러면 질량비도 그대로 3대 1인데 그 CO2에는 지금 2.4xg이 있고, 그럼 1인 여기는 어디겠어요? 0.8xg의 O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요. 2.4 더하기 0.8 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구할 수 있게 되죠. 이번엔 조금 다른 접근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방금 지금 생성물에 포함되어 있는 O의 질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남아있는 O2의 질량을 구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반응물에서 애초에 소모된 O2의 질량을 이 전체 화xg에서 빼주게 된다면 남아있는 O2의 질량을 또 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하려면은 지금 처음에 반응할 때 이 탄화수소와 O2의 반응에 대한 질량비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질량이 소모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 질량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그 비율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비율은 지금 일단 분자식을 얘는 12 곱하기 3 더하기 4기 때문에 40이죠. 그리고 개수는 1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이고, 그리고 여기는 O2의 분자량은 32인데 곱하기 4몰이기 때문에 4죠. 해주게 되면 40대 128이 되겠네요.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면 10대 32가 되고요. 그리고 1대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탄화수소는 여기 1에서 1x g만큼이 소모가 됐었죠. 그러면 O2는 3.2x g만큼 소모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O2가 초기에 4x g만큼 있었기 때문에 소모하는데 사용된 이 3.2x g만큼 빼주게 되면 0.8x g이 동일하게 나오죠. 이런 접근법으로도 디귿번 보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마다 하나의 답을 도출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 풀이 중에서도 이제 풀이 속도는 정말 아주 다릅니다. 편차만별이고, 그리고 이제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전에서는 어떤 풀이냐에 따라서 이제 풀이 과정에 대한 이 시간 소요가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고, 특히나 이런 양론 문제에서는요. 그리고 뭐 더군다나 피트나 이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이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도선 과제를 좀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문제마다 이렇게 하나의 풀이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접근법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런 각각의 풀이 과정에 좀 능수능란해지도록 그렇게 많은 연습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답은 5번입니다. 말이 좀 길었네요.